만약 인공지능이 인간 의사보다 더 정확하게 암을 진단하고 신약 개발에 걸리는 시간을 절반으로 줄여준다면 어떨까요? 이게 더 이상 공상과학 영화 속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의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죠. 이번 시간에는 단순히 기술의 발전을 넘어서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관리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될 이른바 신뢰의 알고리즘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진단 능력은요, 이미 인간의 역량을 뛰어넘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내용 정말 놀랍지 않나요? 수십 년 경력의 전문가도 진단하기 까다롭다는 그 류마티스 질환에서 AI가 인간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이건 AI가 단순히 데이터를 처리하는 걸 넘어서 인간의 눈으로는 포착하기 힘든 아주 미세한 패턴까지 찾아낸다는 뜻이죠. 거의 초인적인 능력을 갖췄다고 봐야 합니다. 근데 AI가 진단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신약 개발의 판도 자체를 바꾸고 있죠. 그 핵심에 바로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환자의 유전 정보, 생활 습관 같은 모든 데이터를 모아서 가상의 쌍둥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가상 환자에게 아직 개발도 안 된 신약을 투여해보거나 앞으로 병이 어떻게 진행될지 수천 번씩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겠죠. 실제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면서 신약 개발 속도를 획기적으로 당길 수 있는 잠재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대단한 기술이 실제 환자에게는 어떻게 와닿을까요? 이 사례가 아주 좋은 예시인데요. 치주염 환자들에게 AI 기반 모바일 앱을 줬더니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행동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거예요. 개인 맞춤형으로 알림도 보내주고 격려도 해주면서 AI가 환자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건강을 직접 챙겨주는 디지털 건강 코치가 되어준 셈입니다. 지금까지 AI가 가진 정말 엄청난 가능성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신기술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믿고 써야 할까요?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문제, 바로 검증의 역설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바로 이 질문이 지금 규제 당국과 의료계가 딱 마주한 딜레마입니다. 스스로 계속 학습하고 매번 조금씩 다른 결과, 그러니까 예측을 내놓는 시스템인데 대체 이 시스템의 유효성을 우리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요?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왼쪽의 전통적인 소프트웨어는 결정론적이죠. 2 더하기 2를 입력하면 언제 어디서든 정답인 4가 나옵니다. 하지만 오른쪽 AI 모델은 확률론적이에요. 환자의 스캔 이미지를 넣으면 학습된 패턴을 바탕으로 이건 암일 확률이 92%입니다. 와 같은 예측값을 내놓는 거죠. 정해진 답이 아니라 확률에 기반한 결과를 검증해야 하니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블랙박스 딜레마라는 게 있습니다. AI가 정답을 맞힌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 답을 찾았는지, 그러니까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예요. 과정은 쏙 빼고 정답만 쓴 시험지 같은 거죠. 의사 입장에서는 그 근거를 모르는데 어떻게 진단을 맹목적으로 믿겠어요? 이게 바로 임상 현장에서 AI 도입을 가로막는 아주 큰 장벽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까다로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이제 문제 제기를 넘어서 실제로 현장에서 개발되고 있는 아주 실용적인 해결책과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해법은 바로 인간 참여 루프, 영어로는 HITL 모델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AI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제안하는 아주 똑똑한 부조종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 전문가가 그 제안을 검토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거죠. 핵심은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은 기록으로 남아서 나중에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여기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가 하나 더 붙습니다. 바로 신뢰도 임계치라는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서 AI가 내놓은 예측의 확신도가 여기 보이는 85%처럼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시스템은 자동으로 그 판단을 인간에게 넘겨야 합니다. AI가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는 영역에서는 반드시 인간 전문가가 최종 결정권을 갖도록 하는 일종의 안전망인 셈이죠. 물론 운영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위험을 관리해야 합니다. 첫째, 데이터가 변하면서 AI 성능이 떨어지는 모델 드리프트는 주기적인 재훈련으로 막고요. 둘째, 의사가 AI를 너무 믿어버리는 자동화 편향은 무작위로 인간이 다시 검토하게 해서 방지합니다. 마지막으로
환자 데이터 유출 같은 문제는 아주 엄격한 보안 표준을 요구해서 지켜내야 하고요. 이처럼 각각의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어떻게 의료 현장에 AI를 안전하게 통합시킬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신뢰를 쌓기 위한 명확하고 또 실행 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거대한 시스템을 한 번에 다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이 3단계 로드맵처럼 점진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해요. 먼저 AI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고 작고 통제 가능한 파일럿 프로젝트로 시작해서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얻은 신뢰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점차 더 중요하고 영향력이 큰 분야로 확장해 나가는 거죠. 결국 이제 기술의 가능성을 의심할 단계에는 지났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손에 쥐어진 이 강력한 도구를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과연 우리는 미래 의료를 위해서 어떤 기준을 세우고 또 어떤 수준의 투명성과 책임을 요구하게 될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입니다.